네, 안녕하세요. 이학정관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2시간 동안 계속해서 듣고 계시고 있죠. 이게 긴 시간 동안 앞에서 사람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듣기만 하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지금 25분이니까 10분 컷, 10분 안에 말씀을 드릴게요. 따로 제가 가볍게 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오긴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커리큘럼은 이제 기간은 다 들어갔을 거예요. 4, 5, 6 기본, 7, 8 심화, 그다음에 90 문제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이학종 관세사라는 사람이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관세평가를 어떻게 강의할 것이냐, 콘텐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부분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파트 2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하시고 애로사항 말씀하시는 거, 관세평가 국한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합니까? 이게 해결이 되면 이제 어떻게 써요? 이걸 무조건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그걸 집 짓기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우리가 관세평가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우리 구조를 알아야겠죠.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은 다 어차피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과목들은 거의 법령 규칙까지만 완벽하게 외워도 괜찮기는 한데, 평가는 타 과목 대비 공부해야 되는 양이 일단 범위가 좁아요. 대신에 깊어요.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양이 적으니까 시험 문제 낼 게 좀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 같은 경우는 고시까지도 무조건 봐야 되고, 고시까지 빠삭하게 다 외워야 됩니다. 아마 관세법은 고시까지는 잘 안 보실 건데, 관세평가 가면 평가 운영에 대한 고시라고 따로 있어요. 그것까지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될 거고, 이것만 다 해도 사실 문제 내기가 조금 힘들어요. 범위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례형 문제들, 관세청의 결정이라든지 일본 정률법 사례, 정률법이라고 하면 일본의 관세법 같은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막 갖다 써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판례까지. 그 판례가 대법원 판례도 있고 조세심판원 판례도 있고, 이런 것들까지 건드립니다. 자,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WTO 평가협정이라는 것까지 또 같이 봐야 돼요. 근데 다행인 거는 관세법이 평가협정을 그대로 끌고 온 거라서 내용이 똑같은 것도 있고, 근데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 오른쪽 끝에 보이시는 WCO 자료란 거 있죠? 저게 이제 막 산계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제별로 다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러분 딱 들으신 게 지금, 와, 그래서 저렇게 산계된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체계적인 학습을 해야 하는데,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서 가장 먼저 공부하시는 게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저런 사례, 어디까지, 어느 사례까지, 1년의 사례가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데 옆에 있는 놈 봤더니 저기서 무슨 대법원 판례 보고 있어요. 그럼 나도 저 사례까지 봐야 되나? 막 이런 것들. 이게 생각보다 해결이 잘 됩니다. 4, 5, 6 기본 이론 할 때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일단 이거부터 하세요. 그리고 WCO 자료 저기서 권고 이건 여기서는 요 줄만 보시면 됩니다. 다 가이드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 쉽게 해결됩니다. 4, 5, 6 1차 기본 이론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까지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로사항 2번, 규정만 갖고 안 되고 사례 모두 문제 커버할 수 없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사례를 봐야 하는데 사례는 넘쳐나고, 이 애로사항 1, 2를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제가 4, 5, 6 기본, 7, 8 심화, 90 문제풀이를 갖고 갈 겁니다. 자, 이게 원래 사실은 뿅뿅 하나씩 떠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었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그냥 한 방에 팡 다 나오게, 미리 궁금증이 원래 다 궁금증 유발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자, 이왕 나왔으니까 그냥 쭉쭉 말씀드릴게요. 관세평가 제가 집 짓기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기초를 다져야 돼요. 이거를 4, 5, 6월 달에 할 거고 기본 이론 때 할 겁니다. 관세평가랑 과목의 특수성이 있어요, 여러분. 타 과목하고 다른데, 이게 뭐 관세평가가 잘났다 그런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쓰는 방법이 살짝 달라요. 단순한 암기해서 절대 안 되는데, 이게 타 과목보다도 더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관세평가 규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규정이 그냥 뜬금포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떠한 거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 거래 관계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항 하나하나씩 이게 어떠한 거래 형태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관세평가 문제가, 여러분 시험 문제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사례 딱 던져주고 너가 판단해서 결국엔 세금 얼마인지 계산해봐. 아니면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값을 네가 뽑아내봐.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반드시 근거가 들어가야 돼요. 근거와 판단. 왜냐? 관세평가는 절대적으로 근거와 과세 원칙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면, 대법원 사례인데, 과세는 맞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맞는데 근거가 틀린 거예요. 과세 당국에서. 이거를 과세 취소 처분 시켜버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이렇게.
그 정도로 엄격한 게 근거 과세의 원칙이고 이게 관세평가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당연히 판단을 하시면 근거, 판단 이렇게 써야 좋은 논술이 되겠죠. 그렇게 근거를 명확하게 내가 짚어내려면 당연히 단순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규정은 어떤 거래 형태에 적용이 될 수 있구나를 알아야 그 사례가 나왔을 때 오케이 저 규정이다 저 규정이다 갖다가 근거를 꽂을 수가 있겠죠. 이 얘기를 제가 왜 강조드리냐면 모의고사 치잖아요. 답은 맞아요. 근데 근거 조항들이 다 틀려요. 그러면 점수가 10점짜리가 5점, 4점, 3점 나가죠. 왜? 근거가 틀렸으니까. 이 답을 속된 말로 뽀록으로 맞췄구나 이렇게 되니까. 결과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근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4, 5, 6 이때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제가 최대한 조항 하나하나를 다 사례를 들어서 최대한 설명드릴 거예요. 이러한 거래 관계가 나올 수 있고요. 이러한 거래 관계에서 이 조항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제가 여러분들이 관세사가 되시고 나면 나중에 뭐 통관도 있고 FTA도 있고 심사도 있고 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세청도 세무조사를 나오거든요.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관세사가 대리인으로 들어가서 방어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례들을 접하게 되겠죠. 실제로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사례들. 그리고 재밌는 일들도 있어요. 막 과세당국이랑 뒤에서 막 쇼부를 쳐요. 이거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적당히 섞어가면서 제가 한 심사를 한 4년에서 5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재밌는 사례들을 섞어가면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이때 최대한 이해되실 수 있게끔 기초를 다질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이에요. 키워드 기초 사례 우선 기둥을 세울 겁니다. 제가 올해 개정판 기본서도 다시 새로 나올 거고 심화 교재까지 싹 다 새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서가 못해도 한 320, 30쪽은 될 건데 그거 다 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가.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썰 풀어놓은 것도 있고 정확하게 규정을 암기해야 됩니다라고 써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골라드리죠. 여기서는 1차적으로 뭐 법령 규칙 고시 사례 막 파생되어 있는 거 레인지를 정하고 범위를 정하고 이 범위를 정한 거 안에서 정말로 핵심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죠. 그래서 제가 키워드란 말을 쓴 거고요. 이때 기초 사례를 같이 볼 겁니다. 사례를 저는 크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기초 사례와 심화 사례. 심화 사례는 진짜 어려운 거, 막 대법원 판례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어떤 미친 교수님이 낼 수도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심화 사례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기초 사례예요. 여러분 나중에 휘둘리실 필요 없어요. 장수생이라든지 옆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난생 처음 보는 사례 가지고 막 판례를 보고 있어요. 그거 안 나와요. 수험생의 수준에서 조세심판원 사례를 골라낸다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심화 쪽에서도 개정 그에 나오는데 그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쫙 내려오게끔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PDF로 들어가서 사례가 안 나오네요. 네.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사례들, 실제로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기초 사례들을 먼저 살펴본 겁니다.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례도 볼 줄 모르는데 판례 봐봤자 필요 없어요. 이 사례 보고 그 다음에 법원 판례가 됐든 조심 판례가 됐든 이런 거 볼 겁니다. 이때 이제 4, 5, 6 했죠. 7, 8월 심화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여러분 평가는 OX 퀴즈가 아닙니다. 판단, 근거와 판단 말씀드렸었죠. 저 3번이 문제풀이 과정이 될 건데요. 이제 문제풀이 9월, 10월을 할 때 기출문제 가지고 문제풀이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때 저는 정말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일단 1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요령을 습득하셔야겠죠. 그 요령은 몇 번만 해보면 솔직히 따라와요. 한 3번, 4번 정도 3, 4회차만 풀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거든요. 정말 힘든 거는 판단, 근거와 함께 결론을 짓는 서술 연습입니다. 논술이에요, 논술. 여러분들 퀄리티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OX 퀴즈처럼 이거 풀어봐 했더니 답은 이겁니다 쓰는 사람이랑 이 규정에 의거해서 주어진 사례는 이러하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쓰는 사람이랑 완전 달라요. 최대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마지막 지붕을 얻는 9, 10월 이때 문제풀이 과정 때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 써놨죠? 법원 판례는 데코레이션이다. 우리 집을 지었어요. 나무도 심어야죠. 전등도 달아요. 이런 데코레이션. 이런 거는 사실 내가 여력이 되면 하는 거고 여력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코레이션.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거니까요. 4, 5, 6, 7, 8, 9, 10 이렇게 컨텐츠를 가지고 진행이 되니까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관세평가가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막 어렵고 관세평가 너무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나중에 가면 관세평가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줄어들 거예요. 다른 과목은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하는데 평가는 하루에 1.5시간씩 해도 일주에 마지막 합격권에 갔을 때 일주에 1회독이 끝납니다. 하루에 1.5시간씩만 공부해도.
그 정도로 평가가 여러분들 한 번만 잘 이해해 놓으면 전력 과목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네요. 죄송해요.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